생명체가 가장 원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존, 자기보존의 본능.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아마 번식, 종족 보존의 본능이 아닐까? 그러나 그 또한 맞지 않는 대답이다. 그렇다면 대체 뭐란 말인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다. 여기에 모든 존재의 행동의 근저에 놓여 있는 기본 원리가 있다. 자기보존, 번식 등을 포함한 나머지 모두는 이 원리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말을 바꾸면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현실의 조종에 있다. 그러나 주변 세계가 당신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당신에게 적의를 품고 대든다면 현실을 조종하기란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서 주변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절박하고 종종 무의식적인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오로지 현실을 조종하고자 하는 끊임없고 꺼지지 않는 갈망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뒷짐을 지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트랜서핑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을 조종하는 테크닉이다. 트랜서핑의 비밀, 바딤 젤란드 지음, 박인수 옹김, 정신세계사 발행. 각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하고 있다. 왜 현실은 그토록 말을 듣지 않을까? 불운의 법칙. 현실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려면 최소한 현실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단순한 원칙을 세상에 적용하려고 애쓴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나는 그쪽으로 간다. 내가 압력을 가해 누르면 그 자리가 움푹 들어간다. 그러나 세상만은 왠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은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자신의 방식만 밀고 나간다. 그런 창조 작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의 층이 형성된다. 내 뜻과는 반대로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일어난다. 뭔가 요상하고 꼬여있고 뒤틀리고 변덕스러운 현실이다.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분풀이를 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불쾌한 사건들을 마구 끌어오는 것 같다. 근심 걱정은 그대로 실현되고 나쁜 예감은 딱 맞아떨어진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뒤쫓아온다. 왜 그런 것일까?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 2권에서 특히 싫어하고 꺼리는 마음이 강렬할 때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미 이야기했었다. 뭔가를 증오하고 두려워할 때 당신은 오로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외부 의도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것이다. 외부 의도는 우리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서 가능태 공간을 말하며 가능태 공간의 여러 다른 섹터를 말한다. 잉여 포텐셜은 우리가 강하게 어떤 것을 갈구하고 집착할 때 생기는 에너지의 불균형으로서 생기는 양극성의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한 불균형의 잉여 포텐셜은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우주의 균형력을 발동시킨다. 잉여 포텐셜은 양극성을 만들고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킨다.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켜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서 나오는 산염 에너지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준다. 말을 바꿔서 영혼의 느낌이 마음의 생각과 하나로 일치하면 방사되는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물질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길한 예상이 실현되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이 보통의 평범한 삶이다. 만일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면 만사는 아무런 걸림없이 평온하게 펼쳐질 것이다. 자연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음모를 꾸미려는 꿍꿍이도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은 잉여 포텐셜이 주변의 에너지 환경에 왜곡을 일으키고 의존적 관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로도 일어난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대비시키면서 당신이 이것을 해주면 나는 저것을 해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왜곡된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잉여 포텐셜 자체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여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나고 그것은 균형력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균형력은 발생한 양극성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균형력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극성을 창조한 사람에 대항하여 작용한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한다. 다른 것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없는 포텐셜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는 나를 싫어한다. 나는 착하다. 너는 이쁘다. 이런 평가들은 비교와 대립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자기 충족적이다. 이제 의존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포텐셜의 예를 들어보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누구보다도 내가 더 훌륭함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더 착함으로 너는 나쁘다. 내가 나쁘니까 나는 착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싫어한다. 너는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역겹고 혐오스럽다. 첫째 보기와 둘째 보기 평가들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다. 비교에 근거한 평가는 양극성을 발생시킨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한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초대라도 받은 듯이 성가식의 삶 속으로 끼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녀가 만나 마치 서로에게 벌이라도 주려는 듯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 모임에 가보면 어딜 가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다. 머피의 법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랄한 이웃은 공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괴롭히는 이웃 사람의 애는 양극성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평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의 영역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안한 삶을 방해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 언제 어디에서나 착한 사람이 조용히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만일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나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의 이웃들도 대부분 당신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일 뿐인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당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불게 된다. 바람의 방향은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잔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중요성이 부여되면 반대되는 특성과 성질을 끌어당긴다. 억압하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라.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종의 불운의 법칙이 작용한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이나 특성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런데 중요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교와 대조에 의해 강화된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의 극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극성이 거기에 나타나야만 한다. 양극성은 불쾌한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만들어낸다.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끌려온다. 짜증나게 하는 모든 일이 늘 따라다닌다. 지독히 싫어하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만다. 여기에 신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법칙이다. 양극성은 에너지 환경을 왜곡시키고 균형력의 해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현실은 찌그러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일그러진 상으로 비친다.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균형을 깨트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양극성을 제거하여 하지는 않고 주변 세상과 싸우려고만 대든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만 실천하면 된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세상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아야 한다.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라.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면 할수록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더욱더 강력해진다.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은 세상의 멱살을 잡고 있고 세상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에게 저항하고 있다. 억압하고 저항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하다못해 잠시만이라도 이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를 그치고 그저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보라. 이렇게 혼잣말을 하라. 이젠 신경 끄고 가만 내버려 두자. 그들을 그냥 당신 세계의 층으로부터 내던져버리라. 당신이 그들에게 붙여놓은 태도의 흡착관을 떼어내는데 성공하는 순간 양극성은 사라지고 이웃은 당신을 괴롭히는 짓을 서서히 멈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의존적인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버린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귀찮기만 하던 이웃이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머피의 법칙에는 원인이 있고 벗어날 방법도 있다.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추기만 하라. 악의를 품은 세상. 가만 보면 머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선입견이거나 미신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런 경향성은 정말 존재하며 그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은 눈을 닫고 찾아봐도 없다. 다행히도 트랜서핑 모델은 그 법칙의 원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방법도 가르쳐준다. 트랜서핑의 원리는 정확히 작용하며 그것만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꽉 쥔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추기만 하라. 그러면 세상도 우호적으로 변해서 당신의 말을 잘 따르게 된다. 세상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자석처럼 반대극성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아직 다가 아니다.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마주치면 그 충돌은 아카일로를 걷는다. 이름 자체에 그 핵심이 담겨있는 그 유명한 정반합의 법칙은 이미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편 지식이 되어 있다. 대체 이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과 반이 하나로 정합하는 원인은 우리가 이미 밝혀보았다. 균형력은 그들을 맞부딪히게 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한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대립하는 두 측면이 대치 상태에만 하염없이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 반대로 되어야 맞부딪혀서 서로를 상쇄시키고 평형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립하는 양측은 마침내 맞부딪혀서 싸우기 전까지는
서로를 건드려 자극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꾼들이 서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 상태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 예를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세상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사람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은 당신도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핵심은 모두 이것이다. 어떤 일이 당신을 어느 순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아기를 품은 것처럼 꼭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다. 깨어나서 알아차리라. 지금 나는 잠들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명료히 알아차리고 있다면 만사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것이다. 감정을 죽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대신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올가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의 스위치를 전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상황이 그리 심하게 나쁘지는 않다. 눈을 뜬 채 잠들어 있지만 않다면 뭔가가 아기를 품고 달려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모두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존재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무턱대고 믿어야 할 것도 아니다. 스스로 관찰해보고 결론을 내리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